가운데 수행교사 회원 제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예정 비싼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선방에 제가 소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 모든 생활이 너무 단순해요. 우리는 선방에는 똑같은 시간 패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법문이라기보다 제가 우리 조계종의 이 손 문화에 우리는 가나선의 전통 가나선이거든요. 그래서 전통 가나선에 이 스님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좀 궁금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스님들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요 스님들께서는 선방에서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 다녀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절의 보살님들도 스님들이 공부를 하러 들어가면 많은 스님들이 하나도 밖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 무슨 공부를 하는지 궁금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이 선원의 보살님 선원이 요즘엔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에 좀 제가 말씀드리면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이 우리는 여기 해관에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었지만 선방에서는 지금을 하한거 중이라 그래요. 여름에는 하한거, 겨울에는 동한거. 지금 하한거는 음력으로 4월 14일 날 시작을 해서 음력으로 7월 14일 날 끝납니다. 7월 보름에. 4월 보름에 시작해서 7월 보름에 끝나는데 이번에는 윤달이 끼었기 때문에 윤, 6월이 있어서 윤달 일단은 석 달을 하기 때문에 윤, 6월 15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선원에도 지금 안거 중인데 이제 다 마지막 거의 다 돼가요. 그래서 7월 윤, 6월 15일에 해양을 합니다. 하한거 해양을 하는데 스님들이 일상생활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스님들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어떤 생활을 하시는가 제가 이제 그 선원에 살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만 살아서 밖에를 사실은 잘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렇게 멀리 나오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원에 대해서 이제 아는 대로 제가 우리가 생활하는 대로 오늘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스님들은 이제 4월 15일 날 시작을 하지만 4월 11일까지 11일에서 2일까지 다 들어옵니다. 절에 다 입방을 하시면 전화로 제가 어느 선방에 가려고 하면 내가 가고 싶은 선방이 있으면 미리 전화를 드려요.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번 하한거는 거기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드리면 그 절에서 받을 인원만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일 날 저녁에는 다 들어오시면 13일 저녁에는 공사를 합니다. 이제 입방하는 공사. 이제 다 들어와서 다 처음 만났으니까 전국에서 다 모였으니까 입방을 하면 다 이렇게 큰 네모 반듯한 방에 또 이렇게 마주보고 네모 반듯하게 앉습니다. 앉아서 공사를 해요. 방부를 드리고 이 철에 여기 절에 와서 공부를 하겠다 이제 방부를 드리면 이제 거기서 그 철에 석 달 동안 지켜야 할 이제 공지사항도 있고 시간표 그 절에서 한 달 석 달 동안 살 시간표대로 우리는 꽉 움직이니까 그러면 시간표가 짜여지면 이제 16일부터 보름에는 큰 절에 가서 법문을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간을 대로 움직이는데 석 달을 똑같은 시간으로 움직입니다. 단 5분도 안 틀리게 해요. 그러는데 저희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전에는 3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젊은 스님들은 3시에 못 일어난다 그래요. 강원에서부터. 그래서 강원에서 못 한다니까 이제 총무원에서 4시로 바꿨어요. 한 5년 됐나 그래요. 4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강원, 선원, 전국 총림, 본사 전부 다 4시로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4시에 일어나요. 근데 3시 일어나다 4시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1시간을 더 자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질 않아요. 3시 일어날 때는 맨날 졸리고 그런데 4시 일어나니까 전혀 안 졸려요. 우리는 4시 일어나면 15분 동안은 도량을 돌아요. 이 담당 스님이 일주일씩 다 돌아가면서 15분 동안 도량 이제 여는 연부를 하고 또 15분 동안은 종을 치고 이제 4시 반부터 이제 부처님 이제 죽비로 예불을 하고 참선을 합니다. 하면 5시 반까지 참선 1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6시 5분 전에 아침을 먹고 또 여름엔 7시만 또 공부를 들어갑니다. 7시 공부 들어가고 공부 들어가면 10시에 또 사시맞이하고 점심을 11시 5분 전에 또 먹습니다. 또 5분 전에 먹고 나면 또 1시에 또 공부하러 들어가요. 1시에 들어가서 또 공부하고 4시에 끝납니다. 그럼 4시에 끝나자마자 또 저녁을 먹어요. 저녁 먹고 6시에 이제 또 부처님 저녁 예불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참선을 합니다. 그러면 9시까지. 지금은 9시까지 또 하지만 전에는 10시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은 9시까지 거의 선방이 9시까지 합니다. 그렇게를 똑같은 시간을 석 달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석 달을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단순하지 않으면 공부를 못해요, 스님들은. 근데 스님들은 또 모이면 이 범납 순서대로 다 자리가 있어요. 큰 공부하는 자리도 범납 순서대로 앉아요. 밥 먹을 때도 순서대로 해요. 예불 할 때 다 스님 된 순서대로 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스님 된 지가 늦게 되면 뒤에 서는 거예요. 다 자기 자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리가 다 밥 먹을 때도 딱 내려가면 벌써 5분 전에 목탁을 딱 치면 가기 전에 가서 줄이 쫙 서 있어요. 범납대 얼음 스님부터 쫙 서 있어가고 이렇게 줄 서서 그렇게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석 달 하다 보니까 여름은 그렇게 해서 가요. 근데 이번 여름도 거의 다 갔어요 이제. 근데 우리는 한철 공부를 끝나고 나면 전국 선언에 이제 방암록이 올라갑니다. 책이 나와요. 전국 선방 비구니 선언문은 비구 선언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의 명단이 쫙 올라갑니다. 그 본사 어디서부터 나이 범납 서성 다 써가지고 그 사람의 이력서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전국 수자회로 가면 수자회에서는 그걸 다 모아서 또 총무는 교육원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전국에 공부하는 스님들의 명단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한철 동안 석 달 공만 공부하는 스님들의 명단이 책으로 이렇게 딱 엮어서 나옵니다. 그 지금 이제 얼마 며칠 전에 책이 나왔는데 그걸 보면 그 책이 스님들한테 선방 스님들한테는 베스트셀러래요. 그거 물어봐요. 스님 베스트셀러 나왔습니까? 그러면 방암록 나왔냐 소리예요. 그러면 거기 보면 자기 아는 도반 모은 스님들이 이 스님이 어느 선원에서 공부를 하는구나. 이 스님은 어디에 갔구나. 비구니 모든 스님 명단이 쫙 다 올라와요. 그 이번에도 책이 나온 걸 보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비구 스님들은 전국 선원의 인원이 다 1,000명. 전에는 스님들이요 7,000명, 8,000명이었었어요. 선언에 이 안거 들어가는 스님들이. 근데 지금은 비구 스님 1,000명, 비구니는 522명이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줄였어요. 지금은 스님 되는 인원이 없으니까요, 별로. 그래서 많이 해마다 줄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줄었구나. 근데 그래서 이번 철에는 어떤 스님이 어디에 나고 이걸 다 압니다. 그래서 선방 수자 스님들의 이력서는 총문 교육원에 가면 그 딱 뛰면 그 사람이 몇 년도부터 언제 어디서 공부했는 그게 그 스님의 이력서예요. 뭐 밖에는 주지 살고 뭐 살고 이런 게 이력서지만 선방에 공부하는 스님들은 그 방암록이 이력서예요. 그래서 내 이력을 띌 때는 거기 총문에 가서 교육원에 가서 그거 띄면 내가 몇 안거를 했네, 언제 몇 번을 낳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거기 스님들의 이력서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끝나고 겨울에는 또 석 달을 또 쉽니다. 석 달을 쉬는데 석 달은 이제 그동안에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볼일도 보고 뭐 자기 이제 개인 생활을 이제 석 달을 또 하고 동안거는 음력으로 10월 또 15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디로 내가 가고 싶은 절에 미리 정해놔요. 전국 어디든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근데 젊은 스님들은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이 지나면 이제 한 절에 1년씩 2년씩 있는데 그 전에는 한 철마다 다 이 절 저 절 이제 가보고 싶어서 가봐요. 그러면 절마다 또 조금은 좀 틀려요. 이렇게 공부하는데도. 그런데 이제 겨울에는 또 여름하고 조금 다른 게 겨울에는 이 용맹정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해인사만큼은 여름에도 용맹정진을 해요. 해인사 산중만. 그 다른 데는 다 겨울만 하는데 겨울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가 음력으로 그날이 용맹정진 기간이에요. 그게 나벌 8일 날 음력으로 12월 8일 성도제일 그 날이 마치는 새벽이에요. 근데 그때부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잠을 안 자요. 여기 스님들은 용맹전도 해보셨을 거예요. 스님은 나셨으니까. 일주일 동안 허리를 땅에 안 대요. 눕지를 않습니다. 앉았으면. 그 하루도 힘든데 일주일을 잠을 안 자고 허리를 땅에 안 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졸렸겠어.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자복에서 잡니다. 자복에서 자요 그냥. 어떻게 안 잘 수가 있어요. 자는데 또 너무 졸리면 이 장군죽비 이게 한 4-5배 되는 큰 장군죽비를 무거워서 못 드니까 어깨에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잠자는 사람 때려요. 이렇게 탁탁 때립니다. 이렇게 이제 살짝 건드려요. 네가 졸았으니까 때릴 거라는 신호를 해요. 이렇게 하면 네가 잤으니까 때릴 거라.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반배를 딱 합니다. 그러면 맞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맞겠다는 거예요. 그럼 안 때려요. 그러면 예 고개를 숙여 맞겠습니다 하면 이제 때려요. 그럼 이 큰 죽비가 얼마나 소리가 커요. 이게 대나무로 하니까 이 차랑차랑 하는 게 막 울리거든요. 그럼 이제 다 깨요. 근데 졸릴 때는 그걸 맞고도 졸려요. 그렇게 큰 소리가 맞아도 졸려요 진짜. 그러니까 일주일을 용맹을 할 때는 낮에 걸음을 걸어도 무슨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내 정신을 안 걷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렇게 하지만 여름에 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해인산 여름에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스님은 여름에 나는데 밤인지 낮인지 분간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졸다가 이게 선방 앞에 망창이 딱 있어요 다. 그러니까 망창이 이렇게 자다가 졸다가 깼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 스님이 졸다가 활짝 넘어졌어. 창피하니까 바깥으로 쭉 나간다는 게 망창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그 망창이 다 뚫어질 정도로 문이 부서질 정도로 나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놀래가지고 창피하니까 졸다가 활짝 넘어지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갖고 뛰쳐나간다는 거 망창을 뚫고 나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겨울에는 이렇게 용맹정진 할 때는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 한 날은 또 제 옆에 있는 스님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뒤로 발락 넘어가는 거예요. 뒤로 헐떡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잠을 안 자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또 저희 노스님은 겨울인데 이렇게 스님들이 막 많이 졸거든요. 그럼 인원이 많으니까 가운데 중자까지 쳐요. 그러면 저희 노스님은 사람들이 많이 스님들이 존다 싶으니까 겨울인데 밤 12시가 돼서 밖에 나가시더니 여름 밀짚 모자를 딱 쓰고 오셔가지고 그 법당 연가 다니는 하얀 국화꽃 그거를 밀짚 모자에 막 꽂고 그래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스님이 들어오니까 말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잠 깨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는 스님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잠을 깨라고 그렇게도 하시고. 근데 지금은 그런 용맹전의를 못해요. 요즘의 스님들은 근기들이 약해서 하루도 밤새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전에는 다 일주일씩 했는데 지금은 하루만 합니다. 마지막 8일 날 하루만 하는데 그것도 꼬박 새는 데도 있지만 꼬박 안 새는 데도 있어요. 못한다고. 그래도 하룻밤은 새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도 하룻밤은 새는데 이제 하룻밤 새고 밤새도 하루 종일 했으니까 이제 왜 다리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래 너무 오래 앉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새벽 3시에 일어나면 이제 부처님 예불 하고는 이제 다 잡니다. 자고 아침 6시에 먹고 이제 산행을 가요. 또 이 다리를 너무 많이 앉아 있으니까 다리를 풀어야 하니까 산을 가죠. 그러면 산을 한 5-6시간 타요. 아침부터 주먹밥 도시락 싸가지고 산을 5-6시간 타면 다리 푸는 운동이에요. 그게.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해서 다리를 푸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쉬는 날이죠. 그리고 스님들은 방할 때 모욕날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에는 보름에 한 번을 목욕하고 이 삭발하고
그렇게 쉬는 날인데 지금 너무 길어서 요즘에는 삭발 기계가 잘 안 나와서 보름에 깎으면 머리가 깎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열흘로 바꿨어요. 그래서 음력으로 9월 19일, 29일은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삭발하고 모욕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이제 새벽하고 저녁만 공부하고 하루는 안 하는 쉬는 날이에요. 이 머리 삭발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기운이 많이 빠져요. 우리 스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머리 깎는 날은 아침에 꼭 찰밥하고 미역국을 해요. 골매라고. 꼭 찰밥과 미역국을 먹어야 돼. 그날은. 머리를 깎고 나면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빨래도 못한다 그래 스님들이. 그만큼 기운이 빠져. 이 머리카락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기운이 진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꼭 찰밥을 해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가가 다 됐으니까 이제 며칠 안 있으면 한가 해제고, 우리 스님들은 그래서 1년을 결제, 한가 결제, 동안가 결제 두 번만 끝나면 1년이 후딱 갑니다. 그래서 선원에서는 더 빨리 가요, 세월이. 근데 결제 석 달은 빨리 안 가는데 왜 노는 석 달은 그렇게 빨리 가는지. 그래서 이번 이제 스님들께서도 여기 선방에 많이 다신 분들 계시고 뭐 다 다녀오셨겠죠. 근데 보살님들은 이제 요즘에는 보살님 스님들도 많아요. 근데 보살님들이 이제 선방 스님들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네, 정모 스님께서 선방에서 일어나는 이제 변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평생 정진하시면서 그동안 수행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혹시 전통 선방에 대해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어떤 질문이든 좋겠습니다. 뭐라도 공부하는데 뭐 물어보고 싶으시면 물어보세요.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실참을 한 20분 할 거예요. 참선을 할 건데 그때는 또 조금 앉는 자세 이런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 전부 다 보면은 이 본사에, 큰절 본사에 딸린 남자들은 그 본사로 법문을 들으러 가지만 본사가 가깝지 않은 데는 버스를 타고 가서 법문을 듣고 오고 그러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법문을 안 하는 데도 많고, 그런 데는 이 테이프를, 큰 스님 테이프 틀어놓고 1시간을 듣습니다. 그리고 선방마다 좀 다르는데 저희들이 이제 법문을 자주 못 들으러 가니까 큰 스님들 보면 해제 결제는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욕하는 하고 그 쉬고 그 다음 날 아침에는 7시에는 법문을 1시간씩 들었습니다. 전에는 목욕하고 그 다음 날 입선 드릴 때는 7시에서 8시까지 1시간은 꼭 법문을 들었어요. 열흘에 한 번씩. 그런 데도 있고 또 저 위봉사 같은 데 가면 거기는 매일 입선 공부하기 전에 1시간씩 법문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성가대학을 졸업한 초심자 스님들이 좀 법문을 듣기 위해서 좀 많이 가는 편이고, 그런 데는 또 다른 데는 이제 또 번거롭고도 하니까 이제 오래된 스님들 많으니까 그걸 좀 번거롭다고 해서 목욕날이나 뭐 한 달에 한두 번, 많이 들으면 3번 이렇게 듣고 나머지는 거의 다 안 합니다. 근데 위봉사가 옛날부터 그렇게 꼭 1시간씩 법문을 듣는다고, 그래서 젊은 스님들이 또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초심자들한테는 많이 되죠. 공부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걸 가르쳐 주니까. 큰 스님들의 법문에 다 그게 있으니까 좀 초심자들한테는 좋아요, 법문이. 요즘은 법문 듣는 것도 이제 전에보다는 많이 생략된 것 같은데, 그렇죠. 스님들끼리 수행 정진하면서 서로 공부를 점검하는 시간은 혹시 없는지, 또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스님들끼리는 이제 우리가 석 달 안그를 끝나면 마지막에 또 공사를 합니다. 한 석 달을 이제 살았으니까 마지막 놓는, 이렇게 우리가 해양하듯이 이제 우리 저희들이 또 13일 날 저녁에 공사를 해요. 저녁에 7시에 저녁 공사 목탁을 지금 다 똑같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다 앉아서 이제 어른 스님부터 말씀을 다 한철 낳는 얘기를 하세요. 이번 한철 또 잘 나고 또 했다고 인사를 하시면 그때 자자 시간처럼 모든 스님한테 올 한철에 자기가 이제 나는 이런 점이 좋았고 이랬고 저랬고 하는 자자식으로
이제 말하라고 이제 그날은 그 마지막 시간에 하거든요. 근데 스님들이 거의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스님들은 이제 큰절 가까이 있으면 큰 스님 옆에 있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큰 스님한테 내려가셔서 또 자기 이런 상황을 또 말씀드리고 또 해제하고 나면 내가 좀 공부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큰 스님한테 가서 또 묻고 하는 게 또 그렇게 많이 하죠. 자기네 우리끼리는 자자시간 마지막 해양하는 날 말고는 별로는 없죠. 그게. 네. 그래서 스님들은 이 석 달을 똑같은 시간으로 똑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반복되는 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산에 포행 가는 시간 외에는 말씀을 거의 안 하죠. 온라인에 올라와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모기가 물리거나 또는 다리가 많이 아프거나 체력이 약한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구급 약품이나 이런 부분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예, 절에는 우리 선방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구급약은 다 있습니다. 다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산이다 보니까 저희 선원은 700고지에 있다 보니까 모기도 잘 없어요. 그렇게 모기도 저는 모기에 물려본 적이 올 한철에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기 우리 문을 사방으로 다 이렇게 늘어놓고 공부를 하는데 망창이 있거든요. 망창이 있으니까 망창을 닫아놓고 문은 다 늘어놓으니까 모기 같은 거 산중인데도 별로 그렇게 없어요. 1년이 아니라 한철 한철이 바뀌어요. 그만큼 변화가 빨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선방에 이제 처음 이게 딱 들어오시면 이제 물품을 적어내요. 필요한 거를 이제 선방에서 자기 소임이 다 되거든요. 석 달 동안 목욕탕 청소도 한 번, 다과 스님, 큰방 청소하는 스님, 화장실 청소, 목욕탕 청소 다 자기 소임이 있어요. 석 달 동안에. 그렇게 하면 이제 소임이 짜여지면 자기 구역에 필요한 걸 다 적어내요.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통 화장실 뭐 다과실에 모든 물품을 적어내면 전에는 제가 그걸 사러 다니는데 더운 여름에는 한두 군데 가서는 그 물건이 없어요. 그럼 어떤 때는 이 젊은 스님들 적어내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뭘 적어냈는지. 그래서 물어봐요. 스님 이게 먹는 거에 바르는 거에 쓰는 거 뭐하세 쓰는 거냐고. 이 물건이 뭐냐고. 이름도 몰라요. 그런 거를 이렇게 써내요. 그러면 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나가지도 않고 잘 안 쓰니까. 그 철철이 그 스님들이 오는 거 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사다 주면 자기가 이렇게 쓰는 메이커가 있어요. 어떤 물건에 치약 하나라도 뭐 용고도 뭐든 다 자기 기호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호에 맞는 이름 하나 틀려도 안 씁니다. 옛날 스님들은 무조건 똑같으면 다 써요. 그런 거 없어요. 요 스님도 아시듯이 스님이 그쪽에 와서 많이 사셨으니까 아는데 옛날 스님들은 그 있는 것도 감사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기호에 맞게 이름 하나가 틀려 그거 아니면 안 써요. 그러면 두 군데 세 군데 가서도 그거를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이게 똑같다는 성분이 똑같다니까 약국에서 이거 성분이 똑같아지 이거 똑같대요. 그래 갖다 주면 안 해요. 바꿔야 돼요. 바꿔도 줘야 돼요. 그만큼 이름 하나 틀려도 요즘의 세대 사람들은 안 써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한날은 하다 못해서 더운 여름에 제가 몇 군데 다니다가 안 돼서 이제 결제하는 입방할 때 한철에 제가 그래서 공고를 했어요. 개인 물품은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개인 물건은 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별로. 대중적으로 쓰는 것만 있지. 근데도 요즘엔 택배가 또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다 개인 택배로 하니까 제가 시장 다닐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자기 기호에 맞는 다 택배로 해서 쓰니까 택배차가 하루에 한 7-8번씩 와요. 그 우리 700고지 높은데도 다 요즘에는 옛날에는요 신도님들이 공양을 와서 먹는 걸 다 가져왔어요. 뭐 치약, 칫솔, 뭐 빨리비누까지 다 세제 종류까지 신도님들이 공양을 사다 줬어요. 선방에 공양을 왔어요. 한 30-40명 있으니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신도님들이 아무도 그런 공양을 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아무거나 안 써. 또 요즘엔 밖에 세상에서 전부 하나둘 자제분들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주같이 키웠으니까 전부 다 자기 위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내가 맞는 걸 쓰는 거예요. 쓰던 걸로. 그러다 보니까
대중 들어오는 거 주는 대로 안 써요. 자기에 맞는 거 다 사다 쓰지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어떤 때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려운 점. 어려운 점. 그것이 어려운. 저는 이 소임을 살면서도 처음 소임 살 때부터 저는 이제 선방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저는 아침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무조건 선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오후에는 볼 보고 스님들 거 뭐 사다 줄 거 주문한 거 사다 드리고 오후에는 보고 제가 작년 동안까지 났어요. 근데 작년 여름에 수선할 그때부터 지금 안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선방 스님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뭐 선방 스님인지 난지 소임자인지 그걸 분간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절 자체가 그냥 선방으로 돌아가요. 사중 신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선방 스님들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신도님들은 한 달에 한 번 음력 좌로밖에 안 와요. 스님들 공부에 방해된다고 가늠죄 지장죄 아무것도 안 해요 저희들은. 그리고 제가 선방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를 될 수 있으면 시간을 그런 걸 안 하고 제가 시간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별로 몰랐어요. 오랫동안 저는 행자 때부터 선방에서 행자를 해가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그냥 그게 생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조카 스님이 선방을 한 20년을 다니다가 이제 저희 절에서 총무를 보면서 이제 선방에 앉으면서 총무를 봐요. 근데 저 한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스님, 제가 선방을 다닐 때는 선방이 이렇게 사중한테 불만만 하고 막 이런 게 많았는데 제가 본방에서 이제 앉아서 있다 보니까 선방 스님들을 너무 그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본방이다 보니까 선방 스님들이 얼마나 이 애워하기가 힘든가를 자기가 알겠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객 같은 저기 본 저기 주지 같은 그게 없는데 내가 살아봐야 그 심정을 알지 살아보지 않고는 진짜 아무도 그런 거는 모르더라고요. 저도 소임을 안 살 때는 저희 노스님이 막 하는 거 보면 노스님이 왜 저럴까 그랬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니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옛날에 젊을 때 불만했던 게 지나고 나면 어른들이 다 맞았구나. 그때 그게 맞았지. 제가 젊은 나이에 몰라서 그랬지. 선방 스님들은 오로지 참 한 가지만 하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해요. 진짜 여기 보면 옛날에는 스님들 아시지만 옆에 사람이 무릎이 데일 정도로 방은 적은데 스님들이 많아서 옆에 여기까지 와요. 그러면 좋을 때는 이렇게 탁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앉았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우리가 25명 뭐 30명 가까이 앉던 중자치고 그러던 데가 지금은 열 몇 분 앉아요. 그때 얼마나 많이 복잡하게 다닥다닥 앉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은 이 건방에 공부하러 딱 들어가면 이 옆에 사람 숨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 20명 30명이 앉아 있어도 숨소리도 안 들리니까 그 하나 개인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진짜 앉아 있으면 말초 신경까지 다 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방 스님들이 그런 걸 선방을 안 해본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래되다 보면 괜찮은데 이제 새 스님들은 춤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억지로 앉다 보니까 습관이 안 되니까 억지로 앉다 보니까 막 힘도 들어가고 뭐 침도 없는 침도 꼴깍꼴깍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한테 신경 쓰일까 봐 춤도 제대로 못 넘길 정도로 그 정도로 신경을 덜어요. 덜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민하죠 스님들이. 그런데다가 하루 종일 가부절 하고 그렇게 1시간 하고 딱 10분을 이제 쉬는데 10분 시간은 포행을 돌잖아요. 이렇게 마당에 도는데 7분을 다리 운동을 7분을 하고 7분 동안 화장실을 가요. 그러면 7분 동안 돌고 화장실 갔다가 15분 전에 다 들어와야 되거든. 15분 전에는 무조건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7분 동안 이 포행을 다리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7분 동안은 화장실을 갔다가 15분 전에 들어와야 하니까. 간화선 수행법을 일상생활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간화선을 일상생활에 지난번에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5분 명상하기 있었잖아요. 제가 우리 신도님들한테 하는 말이 꼭 그래요. 제가 처음 소임 살 때부터 그래서 여기는
공부하는 선원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나 시내에는 법문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다 하니까 거기서 법문 듣고 기도는 가까운 데서 다 하고 여기는 시내에서 저희 절까지 1시간이 걸리니까 이 좋은 게 선방이니까 여기 와서는 기도 그런 것보다 단 5분 10분이라도 이 조용한 산속에서 법당에 우리 법회 때 아니고는 오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이 법당이 저희 법당 60평이에요. 그러니까 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와서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단 5분 10분이라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법문을 안 한다. 초하루에는 법문을 안 한다고. 이 법회가 할 때 그것만 하지.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단 5분 10분이라 하라고 그렇게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에서도 자기가 오늘 하루 뭐 오전이든 오후든 4시간 가장 조용한 내가 이 시간이 가장 나한테는 좋은 시간이다. 이런 시간을 잡아서 단 5분 10분이라도 진짜 조용하게 이 뭐 공부를 깊이 들어간다 그러기보다는 본인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 오래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하루든 앞으로든 내가 조용한 시간을 오전이든 오후 저녁이든 잡아서 딱 10분이라도 이게 앉아서 명상할 수 있는 시간 그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앉아있기가 힘들면 요즘에 명상 음악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명상 음악을 잔잔하게 약하게 쫙 틀어놓고 이 고요하게 앉아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생활에서는 우리 스님들은 음악이나 이런 거를 보다는 그냥 하는 게 우리는 익숙하니까 좋은데 일반 생활에서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조용하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안 해본 사람한테는. 이 참선은 이게 가부좌를 이렇게 딱 하잖아요.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 다리가 많이 아파서 이제 자기 앉고 싶은 데를 안 아플 정도로 앉아요. 그러면 이 눈은 감으면 절대로 안 돼요. 감으면 잠을 자게 돼 있어요. 눈은 감으면 제대로 감겨요. 그러니까 눈을 감지 마시고 내가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이 허리, 이 앞에 단전, 배꼽 밑에 단전에다 힘을 딱 줘요. 좀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세요. 단전에다가 힘을 딱 주시고 허리를 딱 세우고 그리고 눈은 이 45도 내 눈에서 가장 편한 눈뜨기가 45도 각도예요. 45도 각도로 이게 가늘하게 반개라 그래요. 눈을 반쯤 떠. 그러니까 반개를 딱 하고 45도 각도로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다봐요. 절대로 감으면 안 됩니다. 감으면 그는 자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망상에 말해서 졸렵지가 않아요. 한 20, 30년 하다 보면 망상이 할 게 없어가지고 졸려요. 그리고 망상도 하다 보면 맨날 하던 거 똑같은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처음 제가 이 태어나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더라고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걸 망상을 다 해. 다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차츰 그 망상이 없어져요. 하던 걸 또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망상이 오면 그냥 해요. 하고 떨어져야 돼. 나가야 돼. 안 하려고 애써도 안 돼요. 하만 하고 안 하려고도 하지만 자동으로 떨어져요. 길게 하다 보면. 잠깐 하는 건 안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초심자 스님들은 많이 이렇게 눈을 안 뜨고 탁 하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 근데 20, 30년 된 스님들은 앞 어간에 앉아갖고 졸아요. 망상이 할 게 없으니까 졸리는 거예요. 그거 하도만 조용하게 들고 있으니까 뭐 한두 시간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졸리는데 저 밑에 탁자 밑에 스님들 절대로 앉아요. 누가 졸아 이렇게 쳐다봐요. 아, 저 스님은 졸아 어쩌고 그거는 망상 때문에 안 졸리는 거지 공부가 돼서 아니거든. 그러니까 초심자일수록 안 졸려요. 망상이 많기 때문에. 존다는 거는 그만큼 망상이 없다 소리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스님일수록 오래 선방에 있을수록 이게 더 졸려요. 이 단순하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상이 오면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막 애쓰지 마세요. 그냥 둬요. 두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차츰 많아서 처음에는 1시간 중에 망상이 80%, 20%도 안 돼요. 공부는. 그러다가 차츰 망상이 떨어져 나가요. 이제 다 할 게 없어서. 그러다 보면 이제 공부가 더 많아지고 망상은 조금이 돼요. 그게 그만한 이제 시간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편안한 자세로 이제 앉아 보세요. 45도로 각도로 해서 눈을 반쯤 반개로 뜨시고. 한가요? 그래도 30분 했는데 1시간도 하겠죠? 그래서 요즘에 스님들은 너무 잘해서 말할 게 없어요. 다 너무 잘 알아서 잘 하시니까 몸이 어딘가가 조금만 소화만 조금만 돼도 온몸 신경이 이 소화된 대로 다 가 있지 화두는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를 첫째는 제일 잘하셔야 되고, 근데 저는 막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프더라고, 한 달을. 그래도 네가 이거나 내가 이거나 해보자, 안 죽진 않겠지 이러다가 보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조금 아픈 게 덜해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억지로 앉으니까 한 달부터 조금 덜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프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 편안해지면서 몸을 내 스스로 몸을 돌리기 시작하더라고. 그 처음에는 그렇게 아파요. 아프면 이 몸이 안 좋으면 모든 것은 몸 안 좋은 곳으로 신경이 다 가지 공부 하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첫째가 자기 이 공부하는 사람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선생님, 또 제가 이제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앉아 있잖아요. 하도 들고 있으면 저 몸이 너무 일자로 저는 불편함이 전혀 없는데 느낌이 머리에서 이 척추 끝까지 꼭 말뚝파가 나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거는요 너무 신경을 써서 그래요. 너무 억지로 이 몸을 자세를 굳어진 거예요. 그게 너무 억지로 앉으려 하다 이게 몸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억지로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여기다. 내가 억지로 이렇게 앉으려 하다 보니 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요즘에 자기 관찰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전 그것이 엄청 제가 저를 자신을 잘 이끌 것 같고 편안한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가다도 막 딴 생각이 살짝 이거 아수라색이 아닌가? 1분 안에 그게 타파가 돼요. 그래서 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특별 법문해 주신 정모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제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방에서 실제 움직여지는 길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제 흩어지기 전에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반교 해양이기 때문에 정진상을 하신 분을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상은 대면법회 개건하신 분들께 드리는 상입니다. 올해는 하반기 이제 참가비 상담사 자격증 하시는 분들 이제 참가비가 있습니다. 서광 스님이 개건한 분들이 열심히 잘 하셨기 때문에 3만 원 할인을 상품으로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호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하반기 참가비를 15만 원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품 없지만 자리에 일어나셔서 얼굴만 보시고 다들 큰 박수로 축하를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분 가운데 오늘 참석 안 하시면 지난 수행까지 명단했기 때문에 이번까지 이제 되신 분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